철학 분야에서는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신과 물질 중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논쟁을 말한다. 관념론은 정신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실적을 올려서 만족감을 얻고 싶다는 사람, 업무를 통해 세상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그저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다양하지만 관념론에서는 모든 인간이 지닌 기본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현재 환경은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반면 유물론은 물질적 환경이 먼저 존재하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정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이 탐욕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물질적 환경이 정신을 낳는다고 본다. 먼저 관념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살펴보자. 이데아는 궁극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데아론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을 이보다 훨씬 하위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라고 인식하며 다른 고양이를 보아도 고양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눈앞에 있는 고양이가 현실에서 전부 사라져도 고양이라는 개념은 남는다. 플라톤은 현실에 존재하는 고양이의 상위 개념으로서 고양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물질보다도 정신이 상위라는 이야기로 플라톤의 논리로 보면 상위 개념으로서의 고양이가 이데아다. 참고로 플라톤 외의 관념론을 제창한 철학자로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다. 한편 이 이데아론을 반대하는 이론도 있다. 이 이론에서는 고양이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고양이라는 이데아를 떠올릴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적도 없는 고양이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 유물론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므로 애초에 고양이라는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양이를 보고 나중에 사람이 고양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앞서 철학적으로 고양이라는 동물을 예로 들었지만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 사회를 어떤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관념론에서는 정신이 먼저이므로 절대적인 가치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올바른 비즈니스라는 기본적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념론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한 행동이라면 상황이 바뀌어도 그 행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나약해서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지만 관념론적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인 가치관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따라서 회사 리더가 관념론적 사람이라면 직원의 비전과 기본적인 업무 자세 등 정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거나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주변 환경 영향으로 비즈니스 가치관이나 업무 진행 방식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성공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처럼 괴로운 상황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물론적 사고에 입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유물론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면 그 영향으로 사람의 정신도 크게 바뀐다고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려면 더더욱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회사 대표가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원들도 그 가치관으로 대할 것이다. 이들은 직원의 행동은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훌륭한 비전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연설보다는 월급을 올리거나 무료 점심 등 복리 후생에 힘썼을 때 직원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간혹 정반대로 월급을 내리거나 언제 잘릴지 모르는 나쁜 환경을 만들면 오히려 잘리지 않으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은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철학적인 의로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꽤 극단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고 알맞게 해석한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상황에 따라 이 둘을 잘 구분하여 사용하며 본인의 성공 비결을 관념론적으로 설명한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자세한 방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돈이나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동기부여 등 가치관이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본인들의 성공 비결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즉 이데아를 꿈꿨기 때문이라 이야기한다. 한편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유물론적 가치관을 대입하는데 특히 기업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있다. 직원의 월급, 승진 또는 좌천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직원을 일종의 관리 대상으로 본다. 간혹 회사의 비전만 잘 전달하면 직원이 알아서 성장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리라 생각하는 경영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철저히 관리한다. 이 유형은 본인을 대할 때는 관념론적이지만 직원은 유물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업무 결과도 같은 관점으로 생각한다. 관념론에서는 정신이 먼저고 이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며 그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즉 세상의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 중에 본인의 성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유물론은 물질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성공은 필연이 아닌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대표가 불교 세계관이다. 성공한 사람 중에는 불교적 가치관으로 순리대로 잘 되겠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성공은 필연이고 다른 것은 우연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일지 모른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부자의 인문학에서 가져왔다.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인문학과 결합한 기술이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그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애플의 기술과 접목해 세상을 바꿨다. 현재는 메타로 잘 알려져 있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대학 시절에 인문학을 공부했으며 타인과의 연결을 원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 초점을 맞춰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이처럼 혁신을 선도하는 두 기업은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인문학을 통해 기술 너머의 가치를 찾아냈다. 사회제도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을 향해 있다. 인간에 관한 학문인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인문학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회학 지식이 담겨 있고, 제2장은 비즈니스와 투자를 실행할 때 도움이 되는 경제학 지식이 담겨 있다. 제3장은 수학적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수학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고, 제4장은 IT적 감각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정보공학 지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5장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힌트를 주는 철학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고, 마지막 장은 다양한 사람의 행동을 집대성한 역사학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상황과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